그러면 우리 이제 공사 함수 단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하건데요. 뭐 명제 파트 뭐 이런 데보다 뒷부분은 왠지 이렇게 일주일에 거의 한 곳씩 후닥후닥 숙제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여기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있죠? 대략 중간고사 범위가 보통 요 함수 범위까지예요. 그래서 요 함수 범위 끝나고 유리식과 유리함수 넘어갈 때쯤 되면 영상 강의 혹시 아직 안 시청하거나 내가 집에 넌 안 해도 돼? 넌 집에 풀문제 집이 많잖아? 괜히 안 해도 되는데 좀 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요 부분 내가 지금 고1이다 내가 수학화를 처음으로 돌렸다 이런 사람은요 교재 영상 강의 쪽 신청해서 한 번씩 더 받아서 좀 앞부분 중간고사 범위 좀 풀어가지고 ABC도 한 번 더 풀고 1시리즈까지도 좀 풀고 이런 식으로 좀 중간고사까지는요 다부지게 만들어내서 중간고사 우선 내신을 따세요. 알겠죠? 그러고 나면 기말고사는 12월이라서 엄청 언제야 중간고사 용고는? 언제예요 중간고사? 9월이에요? 10월이에요? 용고 아닌데. 알아요. 어디에? 언제예요? 10월 14일. 10월 14일. 용고 9월이에요? 10월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음? 개고도 있잖아요 여기. 잘 모름? 없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좀 만들어 놓으세요. 알겠죠? 내신이 우선은 제일 중요해 너희들 입시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나면 좀 수학화 뒷부분 잡고 수학원 잡고 여기서부터는 여유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할 거야. 부지런히 가면 남들보다 앞선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오기 시작할 텐데 어쨌든 요번 중간고사까지는 빡세게 좀 잡아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학생들이 보통 함수 되게 어려워해요. 되게 자신 없어하는 파트기도 하고 참 신기해. 중학교 함수는 사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 중학교 함수보다 한 10배는 어려운 고등학교 함수 공부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개념을 진짜 바닥부터 잘 공부를 해두면 자 우선 함수라는 거 잘 알려면 함수는 뭐예요? 라고 함수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자 함수란 뭐지? 함수란? 너희 중1 때부터 1차 함수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2차 함수가 이래서 매번 함수 배워왔잖아. 함수란? 그래서 너희들이 함수를 못하는 거야. 자, 함수가 중학교 교재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중학교 교재에 언급이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두 집합 xy에 대하여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만 대응할 때 이 대응 f를 x에서 y로의 함수라 하고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수가 이거래. 근데 너희들 이거 외워 못 외워? 못 외워. 못 외울 뿐더러 얘는 외워봤자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것조차 모르는데 뭔 함수를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 정리해 놓을게요. 모든 교재에 이런 식으로 함수가 정의가 돼 있지만 얘는 쓰레기입니다. 허세적 표현이에요.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잡고 생각한다면 함수를 못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실용적인 표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란 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앞으로 여러분은 요 위아래에 적혀있는 주주를 그냥 줄줄줄 외우셔야 돼요. 함수란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 요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우리는 얘를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함수란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외울 수 있겠지? 자, 우리 세 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함수란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 한 번 더 함수란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 한 번 더 함수란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 가만히 봤더니 함수는 무슨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 출발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흔히 보는 함수에 관한 표예요. 자,
자, 요 표 보면 출발하는 라인이 있고 도착하는 라인이 있는데 함수는 도착되는 건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출발 쪽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요. 얘가 바로 엄청나게 유용하게 앞으로 발전될 실용적인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그림을 보면서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해보자. 자, 출발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지. 함수랑 무슨 조건 만족해야 돼? 시작!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얘기해보세요.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했으니까? 아니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밑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위배. 요 화살표에 주어졌네.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위배.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위배. 그래서 쟤는 함수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요번에는 요 녀석 한번 보자.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보려고 해요. 자, 함수란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전부 출발했나요? 예. 두 번째 조건 뭐였어? 동시 출발 금지. 그런데 누가 동시 출발하는 애 있지? 누가? 3이 양쪽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야. 예. 동시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X입니다. 아래에 뭐라고 적어 놓는다? 동시 출발 금지 위배. 동시 출발 금지 위배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요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출발 조건은 요 부분을 보는 거죠.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했나요? 네. 동시 출발 금지 잘 지키고 있나요? 예. 그러므로 얘는 함수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함수의 정의 두 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외우셨죠? 다시 한번 외우자. 함수란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 무슨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출발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 이제 함수 다 배웠어요. 자, 이제 함수값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봤더니 함수 FA에서 1이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되고 있습니까? 4에 도착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함수 FA에서 1이 출발해서 4에 도착되었고 함수 FA에서 2가 출발해서 5에 도착되었고 함수 FA에서 3이 출발해서 5에 도착되었어. 이런 상황을 우리 말로 얘기할 수 있어야겠지. 그런데 얘는요. 연필심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은 얘를 줄여서 표현하기로 약속했어요. 그 표현이 바로 뭐냐? 함수 F에 의해서 1이 출발해서 4에 도착되었다 라는 이와 같은 표현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밑에도 하나 이런 게 나와 있을 거야. F의 1은 4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F1은 출발하는 거예요? 도착한 거예요? 예, 도착한 거예요. 도착한 것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얘가 왜 도착한 것이냐?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에 아이스크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똥을 그렸어요. 우리는 이거 두 개를 같다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항상 같을 때만 등호를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기해 볼까? 얘 4는 출발한 거야? 도착한 거야? 도착된 거예요. 도착한 거. 그치? 자, 이쪽에 도착한 게 오면 당연히 좌변에도 출발한 게 와야 돼? 도착한 게 와야 돼? 도착한 게 와야 돼요. 그래서 F1은요. 출발한 게 아니라 도착된 거예요. 선생님 출발이라면서. 출발은 얘만 출발이야. 출발은 1만 출발이고요. F1은 1이라는 애가 출발해서 도착된 값이라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보통 근데 이런 걸 뭐라고 불러? 함수값이라고 부르거든. 함수값 밑에 화살표 빼서 도착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함수값은요. 출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도착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출발은 이 녀석 하나야. F가 붙으면 그 녀석이 출발해서 도착된 값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수학자들은 또 좋아하는 게 있지. 줄였어. 많이 줄였어. 근데 더 줄이고 싶었어. 그래서 어떻게 줄이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줄입니다. 1,4. 여러분 좌표 평면에서 1,4 많이 쓰잖아. 얘가 이렇게 이런 표현이에요. 1이 출발해서 도착된 값은 4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함수의 그래프가 막 있으면 어머 1이 출발해서 도착된 값이 4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때 우리는 요 점의 좌표를 1,4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얘를요 더 줄여요.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얘는 어디까지 줄여지냐면 점 하나로 줄여져요. 어느 곳 위에 존재하는 점 하나로 줄여진다. 좌표축, 좌표 평면 위에 존재하는 1,4 라인에 존재하는 요 작은 점 하나까지도 바뀌게 돼버린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 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결론 내겠습니다. 아래 당구장이 있죠? 채워놓도록 할게요. 함수값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도착된 값을 구하는 것이다. 함수값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도착된 값을 구하는 것이다. 함수값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도착된 값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함수 f가 있어요. 그러면 출발하는 녀석은 1, 2, 3이네. 도착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4, 5, 6, 7이네. 하지만 실제로 도착된 것은 원소 4, 5네. 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지. 맞아? 여기에서 정의역, 공역, 치역의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정의역은요. 출발하는 땡땡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너희들은 이 정의역, 공역, 치역을 중학교 때 안 배웠어. 근데 옛날 교육과정에 있었어. 얘기해 줄게요. 옛날 교육과정 애들한테 야 정의역이 뭐야? 라고 묻잖아. 그럼 애들이 100이면 100 전부 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정의역은요 선생님 1, 2, 3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맞았을까? 틀렸을까? 틀렸어. 눈치를 보니 틀린 것 같지? 자, 정의역은 뭐냐면요. 출발하는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 2, 3 그냥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반드시 집합 기호를 붙여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앞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대문자 x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함수에서 대문자 x를 종종 정의역으로 많이 표현해요. 대문자 x가 집합은 대문자입니다 라고 했죠? 저게 정의역이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보통 애들이 공역 구하세요 이러면 4, 5, 6, 7 치역 구하세요 4, 5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역, 공역, 치역 구하라는 문제는 모두 다 답을 낼 때 집합 기호를 붙여서 집합으로 답을 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역 한번 적어보도록 하자. 공역 땡땡 도착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집합. 도착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집합. 도착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집합. 선생님, 윤소영 결석입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됐나요? 네. 그래서 공역은 뭐야? 집합이 y라는 부호를 붙이고 집합교 반드시 붙이고 도착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집합 뭐 적어 놓아야 됩니까? 시작! 4, 5, 6, 7 이런 걸 적어 놓으면 얘가 공역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역 적어 보도록 하자. 치역은 도착한 원소만을 따로 모아놓은 집합. 도착한 원소만을 따로 모아놓은 집합. 도착한 원소만을 따로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불러요. 도착한 원소만을 따로 모아놓은 집합. 그럼 집합기호 안에 무슨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겠어? 4하고 5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 생각외로 야 치역이 뭐야? 라고 하면은 얘는 정역은 x라 불리잖아. 공역은 y라 불리잖아. 왜? 여기 x, 여기 y가 보여서
그럼 치역은 뭐야? 이러면 모르겠어요.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치역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보세요. 치역의 집합이라는 것은 함수의 f에서 정의역이 출발해서 도착된 게 4, 5지. 그래서 치역은요. 이 상황에선 함수의 f에 의해서 정의역 x가 출발해서 도착한 값. 요게 바로 치역이구나, fx구나 라고 쓰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역 x라 쓰죠. 공역 y라 쓰죠. 정역이 x일 때 치역은 함수 fx라 쓰는데 얘는요. 구분하셔야 돼요. 스몰 fx라는 함수값과 치역의 fx는 구분하셔야 돼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속에 대문자가 들어가냐 소문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라고 정리해 놓으세요. 자, 어쨌든 함수 관계가 성립하려면요. 항상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적어 놓자. 치역은 항상 공역의 부분집합이야. 포함돼 라고 여기까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줘도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함수를 뭐를 가지고 다뤘냐면요. 이런 그림을 가지고 막 함수를 얘기했어요. 얘가 함수를 보기에 되게 편해서. 그런데 이 그림, 함수를 판단할 때 정말 유용하기는 하지만 얘를 써먹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거야. 그럼 그 무수히 많은 거 여기에 다 적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좀 문제가 생겨서 수학자들은 야, 저 상태에서는 무수히 많은 원소를 다 적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있어. 아무리 많아도 나는 그냥 여기에 x가 출발해 라고 쓸 거야. 그러면 이 x는 뭐를 의미하냐? 변수예요. 변하는 수예요. 즉 이 변하는 수 x 자리에 자연수 전체 집합이랑 그래 이 x 자리엔 1도 들어가 2도 들어가 얘는 3도 되고 얘는 4도 되고 얘는 5도 되고 6도 되고 변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 변하는 모든 수를 다 여기에 집어넣어 버릴 거야 라고 무수히 많은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원소를 대표해서 우리는 그것을 스몰 x라 하고 x가 어디에 도착되었다? y에 도착되었다고 약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착된 이 수많은 원소는 누가 대표한다? y, 스몰 y라는 원소가 대표한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는 일화가 있죠. 수학책을 만들었던 이 함수의 개념을 만들었던 최초의 수학자는 함수 이론을 쓰면서 이제 제본 이렇게 그 책 만드는 곳에 일단 맡겼어. 그때는요. 전부 문자가 이런 식으로 A하고 B를 사용했던 거야. 그런데 함수에 A하고 B 엄청 많이 나왔겠지.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A하고 B는 영어 알파벳에서 많이 쓰는 수야, 조금 쓰는 수야. 엄청 많이 쓰는 수잖아. 어보이 이럴 때 막 애플 뭐 이런 식으로 갈 때 A는 다 들어가거든. 그런데 얘가 함수책을 갖고 왔는데 온통 보이는 게 A하고 B밖에 없는 거야.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 책 만드는 사람이 활자가 딸리는데 얘 너무 많이 써서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다 보니까는 잘 안 써가지고 남아도는 알파벳이 있었던 거야. 누구? X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래 AB는 곤란하고 이걸 내가 전부 다 XY로 AB 대신 바꿔버려도 상관없겠다. 이래서 바꿔가지고 지금 우리는 XY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수학자들은 뭐라고 약속했냐면요. 앞으로 출발하는 원소는 무조건 스몰 x로 쓰기로 도착되는 원소는 무조건 스몰 y로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함수 f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함수 f에 의해서 x는 출발해서 y에 도착되었다 라는 이런 관계식이요.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함수에서 두 개의 변수가 존재함을 알았어.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 그런데 이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는요. 이름을 달고 있어요. 무슨 이름이냐? x는
독립변수 x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요. y는 무슨 변수? 예, y는 종속변수 y라고 불립니다. 하나는 독립변수로 불리고 하나는 종속변수라고 불려요. 그럼 느낌이 완전 다르지? 자, 독립. 왠지 막 독자적으로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뭐 이런 데 반해서 종속. 그래, 나는 네가 가는 대로 따라갈게. 내게 무슨 권한이 있겠어? 요런 느낌이 들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왜 요 녀석이 이렇게 독립변수, 종속변수라는 이름을 달고 있냐면요. 요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y는 3x-1이라는 1차 함수가 있다라고 쳐보자. 자, 요 위에 있는 점을 얘기할 건데 독립변수 자리에는요. 야, 난 독립적이니까 내가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넣을 거야. 나 5 들어가고 싶어. 이렇게 아무 수나 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요. 요 뒤에 오는 y 자리에는 아무 수나 막 올 수 있어? 아니면 x를 5에 넣어서 계산된 결과만 올 수 있어? 계산된 결과만 올 수 있죠. 얘는 막 넣을 수 있는데 얘는 얘의 영향에 따라서 종속되어 있는 그런 녀석밖에 못 온다요. 내가 A를 넣었어. 그럼 얘는 그냥 눈물을 머금으면서 딴 게 되고 싶어도 딴 게 못 되고 뭐밖에 안 된다. 종속돼 있기 때문에 시작. 3A-1이 된다. 야, 나 K 넣을 거야. 이러면 시작. 3K-1 이런 식으로요. 요 자리는 독립적으로 넣고 싶은 거 막 넣어도 되지만 얘는 그 결과 계산된 종속된 값만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x를 뭐라고 부른다? 독립변수라고 부르고 y를 종속변수라고 부른다 라고 여기까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자, 이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보통 어디에서 되게 유용하냐면요. 함수의 활용에서 되게 유용해요. 예를 들어서 보통 함수의 활용 문제 나오면 너희들이 아마 함수를 되게 싫어하는 이유는 함수의 활용 문제를 못 풀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활용 문제 상황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주체를 가진 변수 라인이 하나가 보일 거고 문제를 분석해보면 그에 따른 결과로 종속돼서 움직이는 변수가 보일 거야.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여러분이 많이 풀었던 어떤 문제 유형들에 보면 함수 유형 중에 초 태우기 있잖아. 초 태우기. 초 태우는 거 있죠? 초가 막 시간이 되면 줄어들어요. 이랬을 때 독립변수는 누가 돼?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치? 내가 몇 초만큼 태웠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종속변수는 그 얼마만큼 태웠느냐에 따라서 생겨나는 뭐야? 초 길이가 되는 거예요. 요런 관계 두 개를 얘가 독립적인 성향이 있구나. 얘가 종속적인 성향이 있구나. 요거를 판단해서 조합해서 수식을 만들어낸 게 바로 함수식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집합의 개념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고 갈 거예요. 우리 곱집합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얘들아? 있어. 있지. 어디에서 배웠어? 곱집합? 집합에서 배웠죠. 자, 집합에서요. 보통 1, 2, 3, 4, 5, 6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됐었는데 그거 두 개를 곱해버리면 순서쌍을 자신의 원소로 갖는 집합이 탄생한다. 그게 곱집합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요 x 곱하기 y라는 x와 y의 곱집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갈 겁니다. x와 y의 곱집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곱집합의 특성은 요 집합기호 안에 들어가는 원소의 꼴이 요렇게 순서쌍이 와야 됩니다. 라는 게 바로 곱집합의 가장 큰 특징이었죠. 자, 그런데 요때 x는 당연히 어디에서? 출발하는 집합인 정역의 원소가 돼야 될 테고 조기에 보이는 y는 당연히 누구의 원소 되겠습니까? 공역 y의 원소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이게 바로 곱집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자. x가 집합 1, 2, y가 집합 3, 4, 5일 때 x와 y의 곱집합의 원소 쭉 불러볼까? 시작! 1, 4 1, 4 1, 5 2, 3 2, 4 2, 5라고 새로운 곱집합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리고 하고 많은 기호 중에서 연산기호로 곱하기 기호를 쓴 이유는 뭐다?
원소의 개수 2개, 원소의 개수 3개, 2, 3 곱해버리면 새로운 곱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기 때문이다. 즉, 뭐 때문이다? 요 곱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것은 nx 곱하기 ny의 결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많은 연산기호 중에서 이렇게 곱하기 기호를 이용하고 얘를 곱집합이라고 부른다 라고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곱집합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차원이라는 게 있어요. 차원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에. 자, 이렇게 수직선 하나로 이루어져서 여기에서만 논해지는 게 1차원이에요. 그런데 이 수직선이 어떻게 2개가 만나버리게 되면 2차원의 평면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수직선이요, 이렇게 3개가 만나버리게 되면 공간이 생겨서 3차원의 세상이 되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되는 건데요. 바로 곱집합에 의해서 1차원적인 세상 몇 개가 만나서 2개가 만나서 몇 차원의 세상이 돼버렸다? 2차원의 세상이 돼버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확장시키는 거예요. 수직선 하나의 개념을 수학 이론에서 곱집합을 베이스로 해서 요런 좌표 평면상의 이론으로 확장하게 되는 거다.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5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또 애들 보고 함수 왜 싫어해 이러면 아, 그림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죠? 예, 함수의 꼭 그래프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얘들아, 그래프가 뭔데? 그래프가 뭐지 수학에서? 그래프란 그림요 이러면 죽는 거다. 네, 그래프란 그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프라는 것은 뭐냐? 본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프는요, 집합이에요. 집합이에요. 집합은 집합인데 얘가 어떤 원소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합의 원소꼴이 x, y 이렇게 생긴 원소들을 가지고 있어.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너희들 기억나나? 이거 기억나? 얘 어떤 식으로 표현했어? 점 하나로 표현했던 기억나지? 아, 그래프는 모임인데 무엇의 모임이다? 점들의 모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y는 점은 점인데요. 요거 치역의 원소가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x는 당연히 정리역의 원소가 되는 요런 점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그래프의 본질을 요 아래 3줄에 걸쳐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줄에 적어 놓으세요. 화살표 아래로 빼서 그래프는 점의 모임인데 점의 모임인데 줄 바꿔서 앞자리에는 출발하는 원소를 줄 바꿔서 뒷자리에는 도착되는 원소를 쓴다. 뒷자리에는 도착되는 원소를 쓴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는부터 한 번만 생각하면서 읽어라. 시작! 그래프는 점의 모임인데 앞자리에는 출발하는 원소를, 뒷자리에는 도착되는 원소를 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함수 f에 관한 이와 같은 표현이 나와 있어. 자, 이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나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래프는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기본이 뭐야? 그래프는 뭐다? 점의 모임이다. 오, 점의 모임은 집합이지. 그래서 집합기호 해놓고 뭐라고 쓰시면 되겠습니까? 시작! 1,4 2,5 3,5 그리고 이렇게 닫아버린 거. 이게 바로 그래프의 본질이에요. 간단하게 그래프는 점들의 모임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점들의 모임을 저렇게 적어 놓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나타내보면 1,4, 2,5, 3,5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내내 함수를 얘기하면서 이런 그림을 많이 다뤘어요. 자, 읽어보자. 시작! 그림 A는 함수를 표현하기에 매우 유용한 표현이나 원소의 개수가 어떤 경우? 무한한 경우. 원소의 개수가 무한한 경우. 즉